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한남수TV입니다. 저희 채널 111번째 부동산 강의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택을 임차해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임차주택에 갑자기 경매가 시작됐다는 날벼락 같은 소식을 접할 때가 있지요. 이때 임차인은 정말로 불안하고 안절부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살고 있는 집에 경매가 진행될 때 임차인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강의를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광고가 나오면 광고도 좀 끝까지 봐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임차주택에 경매가 들어왔을 때 임차인의 대처 방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목차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매 진행 사실을 임차인은 언제 알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경매 통지를 받았을 때 임차인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을 때, 두 번째는 임차인이 대항력이 없을 때, 세 번째는 선순위 저당권이 소액이고 임차인이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 후순위 임차인이 선순위 소액 저당권을 대변제하고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임차인의 배당 순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네 번째는 임차주택을 고를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몇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매 사실을 임차인은 언제 알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집행관이나 감정평가사의 현황조사 시에 알 수가 있고, 또 법원이 임차인에게 채권 신고를 하라고 통지할 때도 알 수가 있겠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면 집행법원은 경매 개시 결정을 하고 집행관에게는 현황조사 명령을, 또 감정평가사에게는 평가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집행관은 임대차 조사 등을 하고 또 감정평가사는 물건의 평가를 위해서 물건 현장을 방문해서 그때 임차인에게 경매 사실을 통지하고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를 하도록 안내를 해요. 그런데 집행관이 현장에 방문했는데 임차인이 없을 때는 집행관은 방문 사실을 문에 부착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 임차인한테서 연락이 오겠죠. 그럴 때 집행관이 다시 방문을 하고 그때 또 안내를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경매 통지를 받은 임차인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소 기준권리 이전의 대항력권을 구비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 이들은 어떻게 대처를 할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확정일자가 있는 경우하고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로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대항력이 있으면서 확정일자가 있는 경우, 가장 회피한 경우죠. 이때는 확정일자가 있기 때문에 배당 요구를 할 수도 있고, 또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낙찰자에게 인수가 됩니다.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서 대응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확정일자가 있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는데 미배당금이 있어요. 이거는 당연히 낙찰자가 인수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대항력은 있는데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 이 경우에는 확정일자가 없기 때문에 배당 요구를 할 수가 없고 임차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액보증금인 경우에는 소액보증금 배당 요구를 할 수가 있고, 또 미배당금이 있으면 당연히 낙찰자가 인수를 하겠죠. 전 슬라이드에서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대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두 번째로 말소 기준 권리 이후에 대항 요건을 구비한 대항력 없는 임차인의 대처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대항력 없는 임차인은 확정일자가 있든 없든 간에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 돼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도 받지 못하고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낙찰자에게 인수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배당 기일에 배당 이의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사실을 잘 알고 계시고, 대항력 없는 임차인은 확정일자가 있든 없든 간에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확정일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확정일자 순위에 의해서 배당을 받고, 배당받지 못한 금액은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소멸이 된다는 얘기죠. 물론 소액보증금은 최우선 변제를 받겠죠. 그리고 또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대항력도 없고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는 제일 안 좋은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이 임차보증금은 단지 일반 채권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최후순위로 다른 일반 채권자들과 함께 안분 배당을 받습니다. 물론 소액보증금은 최우선 변제를 받겠죠. 이 경우가 가장 불행한 경우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후순위 임차인의 대위변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런 경우죠. 1순위 건전항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2순위로 임차인이 들어왔습니다. 말소 기준권리 이후에 임차인이 입주를 했기 때문에 대항력은 없어요. 거기다 또 확정일자도 못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경매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확정일자가 없기 때문에 배당 요구를 못 하겠죠. 그리고 또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낙찰자한테 인수도 안 되고 해서 그대로 쫓겨나는 경우입니다. 굉장히 불행한 경우인데, 이럴 경우에 임차인이 1순위 건전항권 채권이 소액일 경우에는 임차인이 대신해서 갚아버리고, 그러면 갚으면 건전항권이 말소가 되겠죠. 1순위. 그러면은 2순위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1순위 건전항권이 말소가 됐기 때문에. 이 경우를 한번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박스 안에 권리를 보시면 건전항권이 1순위로 2천만 원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순위로 임차인이 있는데 대항요건은 갖췄지만 말소 기준권리 이후에 임차를 했기 때문에 대항력은 없어요. 또 거기다 확정일자도 못 받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됐어요. 이런 경우에 권리 분석을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일단 현재 상태는 당연히 말소 기준 권리는 1번 건전항권이 되고, 2번 임차인은 대항력도 없고 또 확정일자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배당 요구를 할 수가 없어요. 또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하고 그대로 나가야 됩니다. 쫓겨나야 돼요. 대항력도 없고 소액 임차인이 아니어서 전혀 배당도 받을 수 없고 또 확정일자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 2번 임차인이 1번 건전항권 2천만 원을 대신해서 갚고 이 대위변제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대신해서 갚았으면은 1번 건전항권은 말소가 되겠죠. 이럴 경우에는 1번 건전항권이 말소가 됐기 때문에 2번 임차인이 순위가 상승돼 가지고 본인이 대항력을 갖춘다는 얘기예요. 이 대항력을 갖췄기 때문에 본인은 낙찰자한테 1억 원 보증금이 인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본인이 굉장히 입장이 불리했는데 1순위 건전항권자가 소액일 경우에는 본인 임차인이 대위변제를 해버리고 1순위 건전항권을 말소를 시키고 본인이 대항력을 갖춰서 낙찰자한테 인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보시면 2번 임차인이 1번 건전항권 채권 2천만 원을 대위변제하고 말소를 하면 말소 기준 권리는 당연히 3번 건전항권이 되겠죠. 왜냐하면 1번 건전항권이 대위변제로 말소가 됐으니까. 그래서 2번 임차인은 대항력이 새롭게 발생해 가지고 낙찰자한테 1억 전체가 인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주 좋은 경우죠. 다음은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를 하면서 임차인의 대위변제 실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만약에 2번 임차인이
별도의 액션을 취하지 않았으면 경매 과정에서 이번 임차인은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보증금 1억 다 손실입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죠? 말소 기준권리 이후에 전입을 했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어요. 그리고 또 확정일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 요구도 할 수 없고 또 배당을 못 받았다고 하더라도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낙찰자한테 인수가 되지 않고 그대로 쫓겨나야 됩니다. 굉장히 불행한 사태인데 이것을 1번 건조당권 채무 2천만 원을 2번 임차인이 대입변제를 하면 보증금 1억 원은 대항력이 생겨서 낙찰자한테 인수가 되죠. 그래서 결국 낙찰자한테 1억 인수되면 낙찰자한테 받을 수 있으니까 1억 원에서 마이너스 대입변제한 금액 2천만 원을 빼면 8천만 원은 그대로 건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전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대입변제를 하려면 낙찰자가 경매 과정에서 대금 납부를 하기 전에 대입변제를 해야 됩니다. 요거는 좀 참고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들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 강의가 끝나면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쭉 들어보세요. 그래야 의미를 알 수 있고 그 중요성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참고적으로 임차인의 배당 순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낙찰이 되면 영순위로 경매 비용을 배당을 해주고 나머지 배당 재원 가지고 제일 먼저 1순위로 최우선 변제 소액보증금 또 최우선 변제 임금채권이 배당이 됩니다. 2순위로는 당해세가 배당이 됩니다. 3순위로는 담보권보다 빠른 조세나 공과금이 배당이 됩니다. 4순위로는 담보권이 배당이 됩니다. 이 담보권에는 저당권이 있고 또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권, 또 등기된 임차권, 이게 담보권으로 배당을 받게 되죠. 5순위는 일반 임금채권이 배당을 받습니다. 6순위는 조세채권이 배당을 받습니다. 7순위는 공과금이 배당을 받습니다. 8순위는 일반 채권이 안분 배당을 받습니다. 여기에는 임차인 중에서 대항력도 없고 또 소액보증금도 아니고 확정일자도 못 받은 보증금은 마지막 순위 8순위로 일반 채권에 해당이 돼서 다른 일반 채권자하고 채권액 대비 안분 배당을 받습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배당을 못 받습니다. 참고적으로 잘 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 네 번째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참고로 임차주택 선택 시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그 핵심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선순위 담보권 설정이 없는 집을 얻는 게 좋겠죠. 그런데 선순위가 있어도 그 선순위 채권이 소액이거나 선순위 채권과 본인의 보증금을 합해서 시가의 70%를 초과하면 위험하지요. 두 번째는 소유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차 계약 후에 담보 제공을 추가로 하거나 또 사업자가 사업 부진 시에 채권자가 가압류를 하거나 또 경매를 할 가능성이 높겠죠. 다음 세 번째는 보존 상태가 양호한 것을 임차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노후주택은 수리 문제로 임차인과 임대인 간에 분쟁이 생길 수가 있고 또 만기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전세금을 빼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입주 후에 즉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득하고 또 증액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확정일자를 득하고 거주 중에도 이사할 때까지 대항요건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만 일시적으로 전출했다가 다시 들어와도 대항요건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정말로 제가 지금까지 중요한 사항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임차인이 대입변제를 하고 자기의 지위를 확보를 해가지고 보증금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강의를 꼭 한번 더 들어보시고 내용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약 15분간에 걸쳐서
내가 살고 있는 임차주택의 경매가 진행될 때 임차인의 현명한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특히 선순위 건전당권이 소액일 경우에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대입연재를 하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신분 상승되는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매우 중요한 강의였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동산 관련 강의,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또 권리분석 및 배당 사례, 유치권, 법정지상권, 부동산 상식 및 시사, 부동산 금융 등의 주제로 알차게 강의를 준비해서 계속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꼭 한 가지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강의가 조금이라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강의를 하는 저에게 힘의 원천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좀 눌러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